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6급 교과서 한자어 5번째 시간으로 5개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낭송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낭송은 밝을 낭, 외울 송으로 소리내어 글을 읽거나 외는 것을 말합니다. 밝을 낭을 보겠습니다. 밝을 낭은 어질량과 달월이 결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어질량을 보면 각골문은 이런 모양입니다. 지붕이 있는 복도인 회랑을 그린 것입니다. 회랑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복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후에 좋다, 어질다 라는 의미로 가차가 되면서 어질량에 지범을 더하여진 복도랑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질량과 달월이 합쳐진 밝을 랑은 회랑에 비치는 달빛은 밝다라는 의미로 밝다, 환하다, 맑다, 깨끗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명랑은 밝고 유쾌한 것을, 낭랑은 목소리가 맑고 명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울송을 보겠습니다. 외울송은 말씀언과 길용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길용은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울송에 종을 그린 길용이 들어가는 것은 음률을 맞춰가며 외운다는 의미이고, 여기서 외운다는 뜻과 함께 노래하다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낭송은 밝을 낭, 외울 송으로 소리내어 글을 읽거나 외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암송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암송은 어두람, 외울 송으로 적은 것을 보지 않고 입으로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어두람을 보겠습니다. 어두람은 날일과 소리음이 합해졌습니다. 소리음은 입에 나팔을 물고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리나 음악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소리음은 그늘음이라고도 하는데, 설립은 사람이 땅 위에 발을 벌리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해를 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람은 해가 가려져 만들어진 그늘은 어둡다라는 데서 어둡다라는 의미가 생겼고, 어두워지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다, 암송하다의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외울송은 방금 전에 살펴보았는데요. 외울송은 말씀언과 기룡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기룡은 고리가 달린 종을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울송에 종을 그린 기룡이 들어간 것은 음률을 맞춰가며 외운다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노래하다라는 뜻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송은 어두람, 외울송으로 적은 것을 보지 않고 입으로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대화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대화는 대화대, 말씀화로 서로 마주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대할 때를 보겠습니다. 대할 때는 풀무성할 착과 마디촌이 합해져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풀무성할 착은 여기에서는 이런 촛대를 그린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디초는 또 위에 맥박이 뛰는 위치 정도의 손목에 점을 찍은 것으로 여기서는 촛대를 잡은 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누군가를 마주하기 위해 불을 밝힌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대할 때는 불을 밝혀 누군가를 마주한다 라는 의미에서 대하다, 마주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 또는 배우자, 대답하다 등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화를 보겠습니다. 말씀화는 말씀언과 혀설이 합해진 글자로 혀와 말이 함께 그려져서 말씀, 말하다, 이야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는 대할 때 말씀화로 서로 마주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형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도형은 그림도, 모양형으로 그림의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림도를 보겠습니다. 그림도는 마을 비와 에워쌀 위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마을 비는 더러울 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곡식 창구가 세워진 지역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성 변두리에 있는 마을을 뜻하며 여기에서 변방이라는 의미가 생겼습니다. 또한 중심이 되는 도읍에서 떨어진 변두리라는 의미에서 비천하고 비루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워쌀 위는 사방이 성으로 둘러싸인 모양에서 도읍으로, 도읍은 나라의 중심된 성이라는 뜻에서 다시 나라라는 의미로 확장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림 도는 중심 도읍을 뜻하는 에워쌀 위와 변방마을을 뜻하는 마을 비가 결합되어서 도읍뿐만 아니라 변방도 함께 그려넣어야 지도이다, 그림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을 상세하고 정교하게 그려넣기 위해서는 먼저 몇 번이고 구상하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생각하다, 대책과 방법을 세우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꾀하는 것이라는 뜻의 의도나 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꾀한다는 의미의 도모가 이러한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모양형을 보겠습니다. 모양형은 우물 정자가 변한 모습인 평평할 견과 터럭삼이 합쳐진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평평할 견은 붓글씨를 쓸 때 일정한 크기로 쓸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틀을 말하며 터럭삼은 붓으로 아름답게 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형은 일정한 격자의 틀을 놓고 붓으로 글자나 어떤 사물을 그린다라는 것으로 꼴이나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도형은 그림도 모양형으로 그림의 모양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점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점은 점으로 두드러지게 가리키는 어떤 부분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점을 보겠습니다. 점은 검을 흙과 점칠 점이 결합한 글자입니다. 검을 흙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연기가 굴뚝으로 나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름으로 검게 그슬린 모습에서 검다라는 뜻이 되었고 나쁘다, 모함하다 등의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칠 점은 원래는 점칠 때 갈라진 금을 나타낸 글자이지만 여기서는 점이라는 음과 함께 아궁이에 불을 뗄 때 필요한 불쏘시개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점은 검을 흙과 점칠 점이 합해져서 재가 날려서 얼룩이 묻거나 구멍이 나게 되어서 점이나 얼룩을 의미하게 되었고 점 찍다, 불을 붙이다, 조사하다, 검사하다 등의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심은 마음에 점을 찍듯 가볍게 먹는 식사를 말하며 점등은 등에 불을 켜는 것을, 점호는 조사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으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며 인원을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점수는 시험을 검사하여 매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은 점으로 두드러지게 가리키는 어느 부분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6급 교과서 한자어 5번째 영상으로 오늘 살펴볼 5개 단어를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낭송은 밝을 낭, 외울 송으로 소리내어 글을 읽거나 외는 것을 말합니다. 암송은 어두우람, 외울 송으로 적은 것을 보지 않고 입으로 외우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는 대화대, 말씀화로 서로 마주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도형은 그림도, 모양형으로 그림의 모양이라는 뜻이고 점은 점으로 두드러지게 가리키는 어느 부분이나 요소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6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